예, 안녕하세요.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단넷대브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고,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 MVP 어워드를 계속 200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17번째 어워드를 연속 수상하고 있는데요. 단넷이랑 이제 개발 데브옵스 관련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세션 제목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정식 슬라이드 제목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토픽은 이제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들, 뭐 MCP, 뭐 ACP, 뭐 여러 용어들이 되게 범람하고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해야 되는 주제가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현실에 수렴하는 AI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자리에 나왔고요. 네, 보통 보면은 그렇습니다. AI가 너무 강력한 나머지 그냥 AI한테 다 맡기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텐데, 근데 AI를 도입을 하면은 우리 회사 시스템이 저절로 현대화가 될까? 혹은 챗 GPT가 우리 회사 DB를 한 번에 보고 한 번에 이해해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줄까? 혹은 개발자를 추가 채용하지 않아도 이제 AI가 알아서 다 만들어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AI를 도입을 해도 우리 회사 시스템은 결국 누군가가 관리를 해주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개발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챗GPT를 붙였다고 할지라도 챗GPT 속에 돌아가는 모델은 우리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AI가 만들어주는 회사 코드가 과연 검증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알잘딱깔센이 다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정말 많은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LM이 기본적으로 잘하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데, LLM은 자연어 이해와 추론, 그리고 텍스트 생성과 요약이나 패턴 인식과 분류 같은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많이 트레이닝이 되어 왔고요. 다른 한편으로 LLM은 우리 회사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나 우리 업계 지식의 도메인 용어나 사내 시스템 API 규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 지금의 그 도메인의 어떤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분명히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LLM이 이제 나의 상황에 이제 맥락에 닿을 수 있도록 현실에 수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LLM에게 뭔가를 정보를 전달을 해줌에 있어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충분할까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왔던 데이터베이스라던가 API나 뭐 도메인 전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AI 모델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MCP 서버를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코어가 되는 컴포넌트들을 만들어서 에이전트에 투입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방법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 MCP입니다. 그래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모델이 참조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이자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CP 자체가 표준이기 때문에 마치 USB가 주변 기기 연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표준화한 것과 같이 이제 MCP 서버는 기존 시스템과 AI를 이어주기 위한 하나의 표준화된 그런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잘 작동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는 이제 드디어 1.0 버전이 공개적으로 나왔고, 각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SDK들이 지금 이제 정식 출시가 이제 하나하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게 코드를 이제 붙여 넣어서 좀 작게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MCP 서버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단넷 데브 운영자고 단넷 개발을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C샵으로 코드를 작성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SQLite 샘플 DB 중에 치누크라고 하는 DB가 있습니다. 이제 치누크가 뭐냐면 그 이제 MS SQL에서 테일윈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그
이제 가상의 음반 회사의 그런 세일즈 데이터랑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가상의 샘플 DB가 있는데 이 샘플 DB를 AI한테 읽도록 시키려면은 보통 이런 MCP 서버를 붙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AI 에이전트하고 대화를 하면서 시누크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어디에 있고 CLI 툴로 뭘 읽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대화를 하면서 알려줘 가면서 작업을 할 텐데 사실 이렇게 AI를 쓰는 건 큰 의미가 없죠. 누구나라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생산성 향상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이제 뭐 ADO.NET일 수도 있고 JDB일 수도 있는데 이런 서치 아티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이 함수에다가 파라미터로 이제 네임 파라미터를 받아서 DB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반환하는 그런 지극히 일반적인 그런 람다 같은 코드를 여기다가 넣고 이걸 MCP 서버로 빌드를 해서 AI 에이전트에 연결만 시켜주면 이제 AI 에이전트가 도구가 무엇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다 보는 상태에서 이 도구를 자율적으로 호출할 수 있게 브릿지를 깔아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스트링이나 뭐 다른 파라미터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런 웹 API 만들면 어떻게 개발했었죠? 파라미터라던가 함수 이름이나 이런 거 명세 하나하나 다 정밀하게 맞춰서 개발을 보통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도구가 무엇이 어떻게 이제 존재하고 어떤 시놉시스에서 쓰이는가를 이제 내가 일일이 다 그 코딩으로 이걸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자연어로 사용자가 LLM에다가 뭔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LLM이 이거 관련해서는 이 도구를 찾아보면 되겠다라고 여기 보여져 있는 상단에 있는 디스크립션을 가지고서 설명을 읽고 이제 실제로 툴 호출을 요청을 하는 제이슨 페이로드를 만듭니다. 그걸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보고 대신 실행을 해주는 것뿐이죠. 그 과정에서 이 이름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도 LLM이 알아서 만들어서 대입을 해주기 때문에 도구의 명세와 의미만 확실하다면 기존에 여러분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이제 AI를 고려하지 않은 코드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가볍게 랩핑을 해서 이제 현대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해 주셨던 요 5개 프로젝트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만들어진 형태도 굉장히 훌륭하고 독보적인 것들이 많습니다만, 근데 이제 조금 더 가다듬어서 다양한 에이전트들과 다양한 이제 AI 시스템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기능들이 MCP 서버의 형태로 추후에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 큐브 AI 같은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은 이제 쿠버네티스 API를 MCP 툴로 랩핑을 해서 제공을 한다면 이제 그 툴이 이제 각각의 툴이 이제 어떤 용도로 왜 만들어졌고 이런 시놉시스가 이제 LLM에게 모두 전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적절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질문을 한다면 그 툴을 불러주기 위한 파라미터 등등 여러 제반 사항들은 LLM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구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MCP 서버를 실제로 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근데 사실은 기존에 다 있었던 것들을 재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그 런타임 환경 분리하기 위해서 요즘은 서버에다가 직접 SSH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날로 설치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컨테이너로 한 번 이상 말 텐데, 근데 컨테이너 특유의 문제점이 있죠. 컨테이너들 간에 연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 근데 이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가 나온 거긴 한데, 근데 저는 쿠버네티스가 아무 데서나 다 쓰이는 거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쿠버네티스는 호스트 간에 이제 그 컴퓨터 간의 통신을 선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MCP 서버를 돌리는 데는 사실 쿠버네티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도커 컴포즈 같은 현실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선언적으로 MCP 서버를 이제 웹에다가 띄우고 이걸 앞에서 받아주는 리버스 프록시를 하나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그 SSL 인증서 쓰는 게 거의 표준화가 됐죠. 이제 SSL 인증서 안 붙이면 아무리 로컬이라 그래도 쓰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럴 때 이제 아크미 기반으로 인증서 자동 발급해주는 렛츠 인크립트 요즘 반드시 필수 요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인증서 발급은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때 되면 자동으로
갈아 끼워줘야 됩니다. 그럴 때, 네, 뭐 엔진X에 뭐 서트봇 붙여도 되는데 더 간편하게 캐디라고 아예 올인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디로 이제 렛츠 인크립트 그 서트 챌린지도 알아서 이제 소화될 수 있게끔 구현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호스팅 환경을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걸 현실 세계에 랜딩을 하려고 하면 우리 사내에 있는 DB랑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MES 같은 경우에 공장에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나 BMS의 뭐 빌딩 관리 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붙이려면 네트워크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테일스케일이나 넷버드 같은 툴을 이용을 해서 사이드카로 컨테이너를 붙이시면은 그러면 손쉽게 이제 네트워크가 가상의 랜에서 플래튼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이제 레거시라고 그냥 방치해 놓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MCP 서버 하에 이제 관리하에 놓이면서 이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수단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마지막에는 이제 OS2 기반의 인증을 붙임으로써 예, 최소 권한 원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잘 이제 버무려서 MCP 서버를 웹 방식으로 공개를 하기만 하면 이제 AI 기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써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수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요 행사의 테마가 Shift to Production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의 본질은 끊임없는 현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QLite를 알아야 친옥 MCP 서버를 만들 수가 있고, ADO.NET이나 JDBC를 알아야 DB조의 툴을 만들 수가 있고, 도커를 알아야 프로덕션에 배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알고 있었던 모든 기술들이 무효화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과거와 단절된 상태로 혁신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AI 기반으로 잘 버무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과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AI에 이제 무조건 경도되기보다는 네, 지속적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에셋들과 리소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은 이제 실제로 이 내용을 구현을 한 정식 핸즈온의 모듈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한 번쯤 이제 핸즈온 랩을 따라해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 이거구나라는 거를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 기존에 뭐 요즘은 웹뷰 기반으로 막 이것저것 다 하니까 별로 조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여기 동영상 나오는 것처럼 그 기존의 윈폼이나 뭐 WPF나 이런 데스크탑 앱 같은 거를 회사 내에서 사내 업무용으로 많이들 개발해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은 뭐죠? 이제 최신 기술에 약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그 AI 기반 채팅 컨트롤을 웹뷰가 아니라 이런 그 실제 원래 그 윈도우 컨트롤만 가지고서 구현을 하려 그러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마치 원래 웹뷰에서 돌아가던 것처럼 이제 예, 유연하게 이렇게 채팅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채팅 컨트롤만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AGUI 같은 스펙을 붙여서 이제 에이전틱 콜이라던가 툴 콜링 같은 것들까지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프로토타이핑을 해보고 있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우리 회사에 만약에 이런 컨트롤이 이제 도입이 된다면 좋을 텐데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오늘 늦게까지 남아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다른 경로로 연락 주시면 네, 이거에 대해서도 디스커션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꺼내왔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거 링크드인 네, QR코드니까요. 개인적으로 연락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일촌 신청이나 DM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